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듣고 답하는 코이고픽 박현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요,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빈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러한 주제별로 어떻게 응용을 하고 다른 주제, 다른 답변과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전략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가 오픽을 시험을 치러 가면은요, 롤플레이 빼고 나오는 주제의 개수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총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체크한 주제 중에서 2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3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서베이 주제에서 2가지가 나오면은 랜덤 주제에서 2개가 나오는 거죠. 랜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올 줄 모르는 돌발 주제예요. 서베이 주제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주제에서 나오는 건데 나머지 랜덤, 이제 돌발 주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주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2대2 비율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혹시 서베이 주제에서 운 좋게 3주제가 나왔다. 그럼 랜덤 주제에서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서베이 주제에서 하나만 나왔다. 그럼 랜덤 주제에서 3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내가 아무리 서베이에서 내가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해도 다 안 나올 수 있고 운이 안 좋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픽에 나오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안 나왔던 주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유형이어서 나왔던 문제 풀 안에서 이 주제 풀 안에서 랜덤으로 이제 잡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출되어 있는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답변을 준비해 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럴 거면 1년 뒤에 오픽을 쳐야 이제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출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서베이 주제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랜덤 주제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좀 이런 전략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 위주로 이제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략 시간에서는 모든 주제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빈출 주제 위주로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집 주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막 5명이 시험을 치러 갔다. 5명 모두 다 집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4명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빈출 주제예요. 왜냐면은 집 주제 유형은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이제 뽑아서 내도 이제 변별력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빈출 주제인데, 그러면 집이 나왔다, 이 집 주제가 나왔다 하면은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묘사 패턴이 있다고 했죠. 사는 곳을 묘사해라, 네가 사는 장소를 묘사해라. 이건 장소 묘사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각자 우리 가족 몇 명이 사는지, 아파트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인지, 우리 집은 몇 층에 있는지, 어떤 도시에 있는지, 번화가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장소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집에서 일가 묘사입니다. 당신은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평일에는 무엇을 하고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나의 습관이나 경향을 묻고 있는 패턴이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들이가 약간 응용을 하실 수 있는데, 재활용 주제는 랜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활용 주제는 다른 주제와 응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이야기고 재활용은 내가 이제 어떤 버리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주제, 예를 들어서 바다 주제 이런 거와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집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재활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난 주말에 재활용을 하는 편이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이렇게 난 분리를 하는 편이다 라고 재활용 얘기를 갖다 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 나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본다. 이렇게 영화 관람 주제도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셔도 되고, 음악 감상도 마찬가지죠. 음악 감상 주제가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가수를 묘사하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음악이나 가수를 묘사했던 그런 조그만 어느 정도의 내용을 나는 평일에 저녁에 음악을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누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음악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집에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음악 감상의
내용을 가져가서 여러분들 응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 주제가 있어요. 누구랑 최근에 전화를 했습니까?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뭐 나는 주말에 주로 친구들이랑 전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열어셔서 나는 주로 집에 오면 누워서 스마트폰만 만집니다. 쇼핑도 하고요. 음악도 듣고요. 그 스마트폰에서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응용을 하셔서 답변 내용을 같이 묶어서 이 주제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문제에서도 쓸 수 있는 답변 내용을 같이 준비하셔야 되지, 집에서 일과를 정말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과, 예를 들어서 난 뜨개질을 한다 뭐 이러면은 다른 이제 답변과 응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겪었던 문제 이런 것도 뭐 집에 살면서 어떤 겪었던 문제가 있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도 돼요. 와이파이라는 거는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전화기 주제로 가셔도 되고, 뭐 와이파이가 안 돼서 내가 핸드폰을 못 썼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주제 중에 테크놀로지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 주제랑 같이 엮어서 답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집비교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과거에는 뭐 방이 몇 개짜리 살았는데 현재는 방이 몇 개짜리 살고, 이렇게 좀 이게 다른 그 시점이 다른 장소를 비교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과거 현재 시점 정확하게 시제를 쓰셔야 되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전제품 묻는 질문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잘 하시면은 가산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가전제품이라는 거는 전자기기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기도 될 수 있고요. 테크놀로지 주제에서도 응용하시면 되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전제품, 와이파이 그런 공유기 이런 거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쓰셔도 되고, 전화기, 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나는 누워서 편안하게 유튜브 영화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조금씩 가져와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주제를 이제 준비하실 거면 인터넷에 관련된 답변, 문장들을 우리가 만들어보고 연습하고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을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 여기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답변 준비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집 주제는 진짜 정말로 첫 번째로 빈출 주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5명이 치러 가면 5명 다 나올 수도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술집이랑 카페 주제는 너무 빈출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집이 술집도 이제 나오고요. 카페도 나오고 하는데 둘 중에 주로 하나가 나오거든요. 2개 다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외식하러 가서 뭐 식음료점에서 하는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묘사가 나오겠죠. 장소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술집이나 카페를 묘사해라. 뭐 술집이나 카페 묘사하는 거 비슷하겠죠. 인테리어가 어떻고 외관은 어떻고, 인테리어에 이제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가면은 약간 그린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페, 이런 술집의 컬러는 주로 블랙 앤 화이트다, 아니면 그린 컬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디야 커피 같은 거는 블루 앤 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소 패턴, 장소를 묘사하는 거를 같이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술집 카페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주로 술집 카페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뭐 쇼핑을 하거나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음식이나 뭐 마실 것을 시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친구 주제, 지인 주제죠. 이런 주제, 가족이랑 친구랑 주로 뭐 하니 하면은 술집, 카페에 가서 주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고, 모임 약속이란 주제가 있어요. 그럴 때도 너는 최근에 약속했던 뭐 했었던 이런 이야기 경험해볼래? 이러면은 최근에 나는 술집에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응용을 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은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어떤 주제든. 에피소드라고 해서 뭐 과거의 경험, 기억나는 경험, 문제의 경험, 이런 경험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술집에서나 카페에서의 경험을 물을 때는 휴가 주제, 그 다음에 가족, 친구랑 뭐 했을 때 이런 경험을 갖다 붙이셔도 되고, 그 다음 모임 약속 주제 항상 쓰실 수 있는 거죠. 휴가 주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휴가했는데 친구랑 술집에 가서 맛있게 놀았던 경험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면은 휴가 경험, 기억 남는 휴가 경험 얘기해 볼래? 하면은 친구랑 가서 술집에서 맛있는 술을 마셨다 라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술집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 내가 휴가라 가지고 친구랑 술집에 가서 맛있는 술을 마셨다, 이렇게 답변을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당 다른 문제를 다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면요, 과거, 현재 술집, 카페 비교. 이것도 선생님 술집이랑 카페 어떻게 과거, 현재 같이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술집이나 카페나 다 프랜차이즈점이 없었어요. 로컬 식당, 로컬 카페들이 많았고, 지금은 조금 프랜차이즈 되게 많잖아요. 술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굉장히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체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같이 풀어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술집이 나왔을 때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고, 카페가 나왔을 때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악 감상 주제. 이거 정말 빈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음악 감상 주제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주로 이제 음악 감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가수나 작곡가를 묘사가 나와요. 이 작곡가란 단어는 composer이라고 나오는데, composer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 왜냐면 질문을 listening으로 듣잖아요. compose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을 합니다. 나 아는 작곡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작곡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가수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 묘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은 가수나 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묘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묶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예를 들어서 BTS다. 왜냐면 BTS는 어떤 사람이거든. 몇 명의 보이그룹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진 그룹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 다이너마이트다. 왜냐면 거기서 가사가 어떻고 멜로디가 어떻고 이런 선율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다.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 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노래 묘사를 물었을 때도 가수를 설명하면서 노래를 설명하시면 되고, 가수가 나왔을 때도 가수를 설명하면서 그 가수의 노래를 같이 설명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라이브 음악 감상 경험. 자, 라이브 음악 감상 경험은요, 여러분들이 공연이나 콘서트 주제랑 같이 응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공연 콘서트 경험이 없어서 서베이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으시면은 술집 주제를 하시면 됩니다. 술집에서 이제 가시면은 뭐 라이브 재즈 음악도 하고 그냥 뭐 주인이 피아노 치면서 간단하게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붙이셔서 얘기를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라이브 음악 감상 경험은요, 내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 술집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거기서 어떤 음식과 어떤 술을 팔아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여기서 어떤 음악을 연주해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푸셔도 돼요. 굳이 음악에 초점 100% 하는 게 아니라 술집에 갔더니 이런 음악을 해줬다라고 술집 이야기 조금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 장르 비교. 자, 이거 두 개는요. 14번 유형, 15번 유형에 자주 나와요. 14, 15번. 자, 좋아하는 두 장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뭐 힙합이나 케이팝을 두 개 비교한다든가, 클래시컬 하는 음악이랑 재즈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디즈니 음악 다들 좋아하잖아요. 디즈니 음악이랑 뭐 케이팝, 아니면 무비 뮤직, 뭐 그런 음악 영화나 이런 이제 뭐 케이팝이랑 같이 비교를 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로 사용하는 음악 장치 설명. 이거 15번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장치로 음악을 듣는지 물어보는 건데 핸드폰으로 가셔야 돼요. 스마트폰. 자, 그래서 이런 답변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의 답변. 테크놀로지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스마트폰 해서 이렇게 가져와셔도 되고, 내가 사용하는 그 음악 장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에 여러분들이 했던 답변들을 조금 가져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제, 스마트폰 주제죠. 이거 가져오셔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음악을 듣는 장치는 요즘 MP3로 안 듣고 핸드폰으로 다 유튜브 뮤직, 뭐 멜론 뮤직, 뭐 이런 걸로 많이 듣잖아요. 스트리밍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치 설명하면서 이런 기계라는 거는 스마트폰을 같이 설명해서 가시면은 너무너무 답변을 하기가 수월하죠. 자, 그래서 음악 감상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휴가 여행 주제도 이거는 이제 뭐 100% 너무 자주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빈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응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휴가나 여행을 보내는 패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만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관광지, 공원을 다니고 바다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 가서 친구랑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픈된 주제라고 해서 답변하기가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에서 가져올 게 너무 많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 주제가 나오면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여행 장소를 묘사하라고 나와요. 그럼 바다를 제주 아일랜드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제주 아일랜드에 있는 공원 뭐 이런 거, 한라 내셔널 마운틴 파크 뭐 이런 거, 내셔널 마운틴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주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행이 나왔으면 경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 중에 발생했던 예상치 못한 인시던트, 사건, 사고, 경험을 얘기해라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험이라는 거는, 여행 경험이라는 건 어딘가에 가서, 어딘가에 가다가 발생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일어난 경험 갖다 쓰셔도 되고, 카페, 그리고 영화 관람, 누구랑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렇게 뭐 했던 경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가족, 친구 경험도 같이 쓰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뭐 휴가라서 여행을 가던데,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갔었다. 이런 식으로 이 주제 갖다 붙이셔도 되고요. 음식 얘기하셔도 돼요. 음식 얘기라는 거는 외식하러 가는 음식점 얘기가 나왔는데, 아, 나는 여행에 나는 음식이 나는 이렇게 푸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맛집 전문가, 맛집 러라는 단어예요. 맛집 러. 푸디. I'm a foodie 이러면 난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맛집 러.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나는 푸디니까 음식점을 다양하게 다니면서 여행을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푸셔도 되기 때문에 뭔가 여행 경험을 따로 하나 딱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주제에서 에피소드를 약간 섞어서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문장들이 다시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응용되고 이러면은 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해외여행 비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은 답변인데, 코로나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과거에는 뭐 코로나가 없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약간 제한적이고 뭐 코로나 PCR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답변을 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해외여행지 묘사.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지를 묘사하면은 장소만 묘사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해외여행지니까 뭐 비엔남이나 뭐 타일랜드, 뭐 예를 들어 뉴질랜드, 다양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뭐 장소, 관광지를 갈 거고요. 음식을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미국에 갔는데 LA에는 뭐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장소가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LA의 음식은 어떤 게 있고 타코가 있고 브리또가 있고 햄버거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지라고 해서 장소만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장소에 관련된 답변으로 쭉쭉쭉 이어가시면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족, 친구 주제죠. 이것도 이제 지인 주제인데요. 인물이잖아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 인물 묘사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인물 묘사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의 외관을 설명하고 키를 설명하고 성격을 설명하고 뭐 취향을 설명하고 이런 설명 패턴을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와 무엇을 하는지 묘사. 이것도 경험이죠. 경험이기보다는 약간 습관을 나타내는 패턴인데 주로 하는 이제 경험 주제에서 가져와셔서 쓰셔도 되는데, 술집에 간다, 카페에 간다, 공원 간다, 바다 간다, 쇼핑 간다, 아니면 영화 보러 간다, 아니면 주로 만나서 음식 먹으러 간다, 아니면 또 음악 감상을 한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응용이 너무너무 좋은 주제 중에 하나죠. 자, 계속해서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 방문 경험. 자,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도 에피소드잖아요. 그래서 휴일에 갔었다. 이 휴일에 무엇을 했는지 경험을 가져가서 쓰셔도 되고요. 카페 갔다, 술집 갔다, 음식점 갔다 이렇게 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주제. 이건 시사 문제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최근에 일어난 뭐 토픽들을 뭐 제일 자주 이야기하는 토픽이 무엇인지, 요즘에
관심 있는 흥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건데 영화 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무엇이 있는데 라고 하셔도 되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때문입니다 하셔도 되고 음악 감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랑 나랑 둘 다 뭐 누구 팬이기 때문입니다. BTS 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쇼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가 뭐 우리는 같이 휴가 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가족 주제는 뭔가 이걸 하나를 딱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답변들을 좀 응용해서 자연스럽게 답변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테크놀로지 주제. 너무 빈출이에요. 자, 이건 진짜 빈출인데 이게 테크놀로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테크놀로지를 준비하면 테크놀로지 주제, 인터넷 주제, 전화기 주제, 산업, 인더스트리 주제 이 4가지 주제를 다 연결해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빈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테크놀로지가 나왔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하나 얘기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의 이야기죠. 전화기도 될 수 있고요. 와이파이도 될 수 있고요.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면은 전화기, 인터넷, 그러면 스마트폰 인더스트리, 산업이랑 같이 엮어서 답변을 만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기 주제가 나와서 전화기 묘사라고 하셔도 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주제가 나와서 인터넷 묘사라고 하셔도 나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라고 스마트폰으로 푸셔도 되고 산업 주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죠. 유망한 산업에서 회사 묘사 아니면 당신 나라에서 유망한 산업 묘사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산업이 유망합니다 라고 하고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기능을 디테일로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GPS도 되고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결제, 디지털 월렛 기능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잡고 가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때문에 겪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기로 인해서 겪은 문제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겪은 문제 같이 묶으셔도 되고요. 자, 과거와 현재의 컴퓨터나 휴대폰 비교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당연히 전화기랑 인터넷이랑 같이 갈 거예요.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콜하는 기능만 있었으면은 지금은 카메라도 되고요. 음악 감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GPS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워치랑 연동도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GPS 기능도 있고 그런 과거에는 안 됐는데 현재는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산업 주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망한 산업 회사 스마트폰에 삼성 하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나는 스마트폰 기능보다 내가 영어로 말하고자 하는 산업, 뭐 테크놀로지가 또 따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 있는 답변 내용을 가시면 돼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준비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2번째 문제. 선택한 회사. 여기서 선택을 하라 했잖아요. 묘사하라 했잖아요. 이 회사가 유명하게 된 이유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을 만약에 삼성이라고 했으면은 삼성전자가 뭐 카메라 기능도 개발하고 뭐 음악 감상도 개발하고 뭐 이런 화소도 개발하고 이게 개발한 기능이 많아서 유명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같은 스마트폰으로 또 연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스마트폰 답변 내용을 딱 해놓으시면요. 테크놀로지, 전화기, 인터넷, 산업이 나와도 여러 개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는 안 나오고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IH는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질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더 정확한 답변을 하면은 AL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주제, 교통 주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교통수단 주제는 랜덤 주제예요. 랜덤 주제인데 이거를 사실 교통 주제는 응용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응용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주제가 나오면요. 묘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public transportation, 교통수단 묘사, 버스, 막 지하철, 기차, 뭐 이런 비행기 다 되죠. 그런 거 묘사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교통수단 비교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죠. 나 과거의 교통수단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데 테크놀로지, 전화기, 인터넷 응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뭐 지하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와이파이 시스템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럼 전화기도 사용을 못했고요. 인터넷 와이파이도 사용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약간 사용을 못했지만 지금은 와이파이가 너무 빵빵 터지죠. 그래서 이제 현재 교통수단 지하철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메시지도 할 수 있고 watch movie,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 이렇게 같이 답변을 빌려오셔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교통수단의 시스템을 다다다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답변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중교통 장점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가 되고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고 인터넷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니까 도착 시간, arrival time 체크할 수 있고 굉장히 테크놀로지랑 같이 묶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전화기 인터넷을 통해서 뭐 티켓 예약을 할 수 있죠. 뭐 KTX 같은 경우도 앱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교통수단 설명 뭐 이거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설명을 하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은 나는 지하철을 선호해. 왜냐면은 지하철 굉장히 자주 있고 또 와이파이랑 연결하셔도 돼요. 와이파이가 되니까 나는 인터넷도 사용하고 뭐 온라인 뉴스 이런 것도 뭐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영화 관람도 지루하면 영화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시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미디어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하철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이렇게 답변을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황하고 이제 교통 주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험장에 가서 교통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하나 주제를 저는 다 다르게 준비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도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답변을 좀 응용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수월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주제별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